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한낮 기온은 52도에 육박했습니다. 이슬람 정기 성지 순례인 하지를 전후해 이 더위가 계속됐고 엿새간의 하지 내내 순례객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하지 기간 온열 질환으로 1,301명이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성지 순례 사망자 관련 공식 집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많은 사망자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신원 확인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3% منهم كانوا من الغير مصرح لهم والذين تعرضوا للعوامل المسافات الطويلة اللي ذكرتها سابقا وتحت أشعة الشمس بلا مأوى. 하지는 일생에 한 번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를 찾아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는 이슬람교도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국가별 할당제를 통해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허가 없이 성지 순례를 하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미등록자의 경우 당국에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해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망자 중 이집트 출신이 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피해가 커지자 이집트 정부는 하지 여행을 주선한 여행사 16곳의 면허를 박탈하고 관리자에 대한 검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지만 파리올림픽 폭염 위험에 관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올림픽이 훨씬 더울 수 있다고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리에서 1924년 마지막으로 하계올림픽이 열린 이후 매년 이 시기 파리의 평균 기온이 약 섭씨 3.1도 상승했으며 폭염의 빈도와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시 지역이 시골보다 기온이 더 높은 도심 열섬 현상도 파리의 무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올림픽 개막 5년 전인 2019년 7월 25일에는 파리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42.6도를 기록했다며 지난 여름에도 프랑스에서 약 5천 명이 무더위로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운동선수들도 한여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이른 아침에 열기로 하는 등 폭염에 대비해 야외 경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점은 폭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대신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일부 국가 선수들은 개인 에어컨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CBS는 전했습니다. 무더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파리올림픽 조직위 측은 원할 경우 저공해 이동식 냉방 장치를 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월 하순 파리의 기온은 심심치 않게 섭씨 40도를 넘나들며 열대야도 일주일 정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올림픽은 7월 26일 개막해 8월 11일 막을 내립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중국 서부 신장 지역 지표면에 꽂힌 대형 온도계의 눈금이 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달걀을 모래에 묻어두기만 해도 익을 정도입니다. 这里的这个地表温度这么高，感觉非常非常震撼。我们从来没有体会这种被这个火炉烘烤的那种感觉。 중부 안후이성에서는 집 앞 마당에서 맨발로 놀던 아기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교는 냉동 탑차를 동원해 기숙사 앞마당에 얼음 덩어리를 쏟아 붓습니다. 기숙사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면서 학생들의 탈진을 우려해 얼음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낮에 산에 오른 20대 여성은 열사병으로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중국 북부 지역 기온이 35도에서 44도까지 오르자 6월로는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폭염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地表温度高，很多地方的地表温度将会超过50度，甚至是超过60度。再一个就是高温持续的时间长。 강우량이 지난해 절반에 불과한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까지 덮쳤습니다. 산둥성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풀모자를 머리에 쓰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몽골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 중국 곳곳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극심한 무더위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생 원인과 대처 방법, 증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해 알아둬야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일사병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해를 뜻하는 한자 일자로 시작하는 만큼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입니다. 주로 밖에 오래 있다가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병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게 돼 탈진과 비슷하다고 해서 열탈진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더위 먹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열탈진은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높아지며 땀 흘림과 함께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사병은 대개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신 상태나 혈압 또한 정상인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래도 체온이 만약 40도 이상으로까지 오르게 된다면 어지럼증과 두통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사병은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비롯된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일사병 증세를 보인다면 우선 그늘로 옮겨야 합니다. 또 되도록 빨리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의식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게 해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열사병의 경우는 일사병과 달리 햇볕이 없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사병이 햇볕에 의해 발생한다면 열사병은 열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무덥고 밀폐된 환경이라면 발병할 수 있는데요.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이죠. 열에 대한 대비가 없이 오래 일하다가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일사병과는 다르게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발성 장기 손상까지 일어나고 의식도 혼미해져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젊은 성인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사병 환자의 경우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환자를 일단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로 옮겨야 하고요. 옷을 벗기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최대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절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온열 질환. 한낮에는 가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무더운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와 물 마시기입니다. 갈증이 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주고 1시간마다 15분 정도는 그늘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 커피나 술은 피해야 합니다. 또 야외에서 일하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여러 명과 함께해야 합니다. 2인 1조로 움직인다면 한 사람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다른 사람이 곧바로 눈치채고 도와줄 수 있겠죠. 옷차림도 헐렁하게 하고 밝은 색을 입는 게 좋은데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해 열 흡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온열 질환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이겠죠. 특히 노약자들이 차량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나 논밭 등에 혼자 있다면 위급 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평소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는 폭염에 더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모쪼록 올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